양시장 빨간불로 마무리된 오늘입니다. 오늘 시장 분석해 볼까요? MTN 상상클럽 김기수 대표와 JB스타 김남 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안에는 시장 얘기 담아뒀습니다. 확인하고 오시죠. 코스피가 장중한 때 2000선 탈환하나 했습니다. 최고점이 1998 기록이 되기도 했고요. 그만큼의 상승으로 마감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루 종일요. 수급도 개선됐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이렇게 사주는 모습. 무엇보다도 그동안 덜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자, 김기수 대표님. 주 후반이 되면서 그리고 5월 말쯤 되면서 시장 분위기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말씀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괜찮은 겁니까? 평가 내려주세요. 일단 그 시장 지수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의 그 매수 이입도 나타나고 있죠. 좀 변화가 지난주부터 후반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엔화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었죠. 그래서 기아차가 이제 계속해서 엔화가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요한 그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 현대차그룹 시장 점유율과 자동차 업종의 주가 추이에 대한 부분인데, 요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산업이 상승을 하면서 기아차 기준으로는 84,800원의 고점을 찍고 작년 5월 2일 날 꺾였습니다. 그래서 47,850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그런 구간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엔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2엔대까지 올라오고 이제 약세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반대로 놓고 보면 이제 우리 시장의 주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 관점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그 현대차 그 2013년 예상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5.9배 정도에서 거래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5.9배 정도에서 거래가 된다는 건 우리 시장의 평균 PER보다도 아주 낮게 7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낮은 가격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아주 절대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엔화 약세나 나름대로 여러 실적에 대한 부진 그리고 마켓을 조금 잃어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 그 잃어버렸죠 또 마켓도.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노사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과 또 뱅가드 물량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당히 가격에 대한 할인 요소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엔화 103엔대가 되면서 추가적인 약세에 대한 부분보다 오히려 여기서 변곡구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 상대적으로 일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도요타를 보게 되면 13.8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13.8배에서 거래되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를 지금 더 사서 영업이익이나 매출 마켓이 더 증가하는 것을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지금 바로 단박에 상승을 랠리를 펼치지는 않겠지만 이 현저하게 할인으로 거래되고 있는 부분에 일정 정도의 매수 복귀를 할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자동차 흐름들 부분들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강한 반등을 보여줬죠. 오늘 강한 반등이 결국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엔화 102엔대 부분에서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 이후만큼 그 이전에 저점을 형성했었던 만큼 한 계단 정도의 레벨업 이 부분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PER 5.9배, 도요타는 13.8배. 물론 이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것만 놓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부분은 조금씩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남 팀장님의 분석도 들어볼까요? 그 연초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수급 상황에서 왜 미국계 자금, 유럽계 자금 유입이 된다 이런 기사들 많이 접했잖아요. 네네. 근데 연초에는 중국계 자금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중국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접하는데 네네. 왜 은행 가운데서도 중국계 은행하면 또 상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그들이 온다. 어느 쪽으로 올까? 이 부분에 좀 관심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가 좀 되는 겁니까?
중국이 워낙에 굉장히 돈이 많잖아요. 달러 보유고를 봤었을 때에도 거의 세계 최대인데 지금 국내 증시, 국내 경제 같은 경우에 좀 뒤늦게 따라가고 있지만 연초부터 다른 이제 선진 증시라든지 선진 국가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양적 완화를 필두로 해서 돈을 급하게 풀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기들이 좀 살아나면서 소비도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미국 국채도 아주 강하게 지금 사들이고 있는 것은 맞는데 국내 증시에도 유입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월부터 다른 미국, 유럽계 자금들은 나가고 있는데 중국계 자금은 이달까지 합하면 대략 1조 8천억 원 이상 지금 사들이고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들이고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중국인들과 비교적 좀 친숙한 우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오리온, 초코파이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과 업종에서도 좀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제과 제빵 쪽도 있겠고, 네네. 그다음에 뭐 음료 쪽, 뭐 여러 가지 이제 등등등이 있겠지만 아주 고르게 업계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 그 시장 본토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도 이런 기업이 없는데 한국의 오리온 하면은 중국 국민들한테도 거의 사랑받는 혹은 이런 얘기도 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중국 거요? 기업인 줄 안다. 이런 소리도 네네. 지금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시장 반응도 좋고 중국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매출 이런 것까지 상당히 좀 친숙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국내에서 꼽자라고 하면 중국 여행객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여행객들이 국내 시장으로 이렇게 오면서 가장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업종은 카지노 업종 그리고 네. 숙박 업종 네네.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중국 그 현지에서 어느 정도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업 자체가 중국 시장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친숙한 기업으로서 쭉 꼽을 수도 있겠고요. 뭐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게임 업체 중에서는 중국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NC소프트 네. 중국 그 투자가들이 그래도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들로 좀 꼽아보자면 한 요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반대로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 중국 기업들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 투자가들의 좀 외면을 받는 그러니까 중국 그 현지 투자가들이 그래도 비교적 잘 알고 중국 현지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지 않는 그런 우위에 있는 기업들을 좀 다소 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동성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조금씩 돌아서고 있고 외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양시장 모두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낙폭과대 물론 이제 싸다고 해서 아주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실적이 확인이 되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매수를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는 만큼 계좌의 수익률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딱 적절한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어떻게 해석을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목별로 움직임은 또 달리 하니까 그게 또 문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밀렸었던 종목 한 가지 두 번째 이슈로 넣어봤거든요. 확인하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CJ그룹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검찰이 이 대기업을 쪼이고 나섰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첫 타자로 CJ그룹이 이제 대상이 됐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뭐 홍콩에 SPC를 뭐 설립을 해서 거기서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200억 원대 이상으로 나오고 이 돈이 뭐 회장, 뭐 차명 계좌긴 하지만 회장 돈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CJ그룹주들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규수 대표님, 일단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피하고는 되게 상책입니까? 아니면 이미 떨어진 거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조금 더 기다려요? 뭐 지난번에도 그 이마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유사하네요. 이야기를 했죠. 네. 뭐 매물 부담이 있고 또 뭐 좋은 뉴스가 아니라면 일단 피하는 게 제일 상책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 또 그 그룹 내 부분에 있어서도 어디가 가장 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죠? 그러니까 뭐 지주사가 가장 크게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러니까 강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네.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오늘 주가도 그렇게 반영이 고스란히 됐어요. 반영됐어요. CJ는 많이 떨어지고 또 그 여타 주식들도 떨어지긴 했지만 반 정도 떨어지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그 의지를 실현하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그 칭할 때 원칙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뭐 이전에 형성되었었던 그 불공정 거래라든지 아니면 비자금이라든지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그 해결짓고 가려고 하는 의지의 첫 대상이 돼버렸죠, CJ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은 조금 더 지속적일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하나 이제 또 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본다면 뭐 이러한 대기업의 비자금 수사는 반드시 이제 근절돼야 수사를 해서 그러한 이제 비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근절해야 될 요인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경제 여건 전체가 별로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뭐 여타 대기업으로 계속해서 확대되거나 아까 장 막판에는 뭐 조세피난처에 계좌 있다고 네, 해서 뭐 네. OCI나 효성이나 뭐 이런 업종 종목까지 또 갑작스럽게 영향을 받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민감한 상황이고 그것이 반기업 정서로 가게 되면 그나마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경기에 다소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CJ그룹주와 관련된 흐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뭐 정치적인 의미랑 흐름들로 보게 되면 사실 뭐 그 방미 이후에 뭐 나름대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경제에 집중하는 흐름들의 여론 부분들을까지 고민한 흐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주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고 정말 원칙에 입각한 부분에 있어서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한다면 좀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또 연결지어서 보게 되면 거래소의 수급 상황이나 기관들이 매매할 때 그 운신의 폭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오늘은 시가총액 대형주, 인덱스와 관련된 주식들이 지수와 연관성,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상승을 했지만 또 이후에 이 수사의 여파에 따라서 개별 중소형주나 종목 중에 어느 쪽으로 매기가 이동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뭐 단정지어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고 네. 일단은 CJ그룹 관련주들은 영향력이 큰 지주회사부터 일단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여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수급 상황들이나 뭐 주봉 월봉 상황의 흐름들을 보면서 추이를 좀 보면서 결정할 네.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도 그럼요. 뭐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네.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매일매일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적해 주셨던 대로 이 부분이 다른 대기업으로 또 이전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남 팀장님, 오늘 CJ그룹주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연말쯤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삼성하고 CJ 간에 상속권을 두고 다툼을 하면서 일부분 유통물량 쪽 같은 경우에는 같은 형제라고 할 수 있는 한솔 기업 쪽으로 상당히 물량을 많이 뺏기면서 CJ그룹과 한솔그룹의 희비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또 이런 뉴스가 또 나왔다라는 것이 좀 다소간의 좀 안타까움이 저는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시 피해야 되는 그런 자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CJ 계열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연기금이 많이 그동안 좀 매수를 해왔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비교적 탄력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 CJ CGV 같은 경우에 매출이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되고 있고 역시 이번 분기도 좀 기대가 되면서 연기금과 기타 다른 기관들의 그 매수량이 꽤 많기 때문에 지주사보다는 확실하게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나 좀 지주사인 CJ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일단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네. 이평선도 굉장히 좀 대량의 거래량으로 좀 이탈을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자리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솔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자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뭐 여담이지만 실적도 분명히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솔 CSN이나 한솔 네트워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하게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CJ
CJ의 다른 악재가 터지나 터지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는데 이것이 보복성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제대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들기 때문에 우리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것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분석을 해보다 보면 공격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악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네. CJ라는 기업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좋았지만 CJ 그룹주들은 울먹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좀 보유하신 분들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만 좀 현명한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내일을 위한 준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시장 전반적으로 돈은 풍부한 것 같습니다. 유동성은 이제 넘쳐나는데 이것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투입이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또다시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올라왔고요. 이것이 돌파가 되느냐. 돌파가 된다면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이냐. 궁금합니다. 자, 김기수 대표님 전략 세워주세요. 네, 뭐 일단 보는 대로 믿어야죠. 뭐 보는 대로 믿는다는 건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할 때 예측도 하고 또 대응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제가 우리 시장이 해외 시장과 디커플링 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이 해소가 되느냐, 해소가 돼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 약세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처럼 이야기, 뭐 더 추가적인 약세보다는 여기서 좀 쉬어갈 흐름들이라는 부분에선 그 영향권 부분에서 다소 탈피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뭡니까? 뱅가드 물량,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계속했었지만 이미 나온 물량이고 이제 앞으로 나올 물량은 1조 9천억 정도 이 정도밖에 없다고 한다면 뭐 그 물량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쪽으로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외인 매수가 지금 오늘까지 나흘째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뭐 거의 최근엔 거의 처음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프로그램 매수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중기 매수의 초입 단계의 모습을 경험적으로 보여줬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방향을 상향으로 틀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원이 꺼져가지고 도표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네. 여하튼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미국 시장에서 FOMC 회의 의사락과가 공개 부분이나 또 버냉키 의장이 미의회 상하원에서 증언을 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을 보일 수 있는 이 부분. 예, 지금 미국 시장의 투자 심리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단기적인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단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된다면 조금 해외 시장의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하고 가야 될 흐름들이다. 네네.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두 가지겠죠. 두 가지 계속해서 연준 총재가 이야기했었던 내용 아닙니까? 하나는 계속해서 양쪽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 하나는 조기 출구 전략을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어느 쪽이 나오더라도 일방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변동 흐름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난 팀장님의 시각도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께는 시장 전략도 좋지만요. 또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팀장님의 종목 네. 궁금합니다. 어느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실적 시즌이 되면 항상 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실적이 확실하게 나아줄 것 같은 기업만 요새는 좀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동일금속,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가요? 다시 한번 오늘도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건설 중장비 업체들이요, 해외 쪽으로 수출을 하면서 매출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서 최근에 히든 챔피언사 28개가 선정이 됐는데 코스닥 기업 안에서요. 그 가운데 한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주목을 해보시고 15,000원 부근에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 14,000원, 목표가는 17,000원을 보시는데요. 중기적으로 저는 조금 보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목표가 17,000원 그리 아주 오래 기다려서 도달을 해야 될 가격대라고 보지는 않는데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실적에 대비하는 투자자들의 자세를 좀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난 팀장의 초이스는 동일금속이었습니다. 가격대 17,000원에 14,000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잡아두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MTN 상상클럽 김규수 대표와 제비스타 김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